유하. 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저희 예전에 다뤘었죠. 연합학습 FL에서 시빌 어택이 가능하다라는 내용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완화책을 제시한 논문을 하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본 페이퍼를 통해서 다음 소개드리는 발표 자료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페더레이티드 러닝은 표준 연합학습 환경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여러 소유자에게 분산되어 있고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한 분산 학습 절차로는 각 라운드라는 게 존재하고 이 라운드에 걸쳐서 동기적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또한 이 업데이트가 진행될 때 클라이언트들이 그레디언트 혹은 가중치의 변화량을 보내주게 되면은 그 변화량을 집계해서 현재 글로벌 모델의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중평균을 사용해서 클라이언트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 데이터 사이즈에 대한 가중치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비중을 두고 가중치 변화량을 적용을 시킵니다. 이러한 표준 연합학습 환경에서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거나 치우쳐져 있거나 해도 여전히 수렴한다는 것을 기존 논문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Fed Average나 Fed SGD나 이런 두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Fed SGD 같은 경우에는 각 클라이언트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를 해서 전송할 때 모든 SGD 업데이트를 한 번 할 때마다 서버에게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Fed Average는 로컬리하게 여러 SGD의 이터레이션을 수행한 다음에 가중치의 변화량을 서버에게 전송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Fed Average가 여러 번 한 다음에 한 번에 전송하니까 보다 통신 효율적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페더레이티드 러닝에서 시빌 어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논문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머신 러닝에서 있을 수 있는 타겟 포이즈닝 어택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독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격은 공격자가 세심하게 학습 데이터를 오염시키는 공격 방법인데요. 공격자가 원하는 목표한 예제를 목표한 클래스로 마음대로 분류할 확률을 높게 또는 낮게 조정할 수 있는 공격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프로드 디텍션이라든가 스팸 메일 필터링을 회피한다든가 신경망을 안 좋게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레이블이 원래는 1이어야 되는데 이걸 7로 분류하게끔 글로벌 모델을 학습시킬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 페더레이티드 러닝에서는 이게 더 심각한데, 서버 데이터를 수집하는 측에서는 학습 데이터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델 업데이트 내역, 즉 가중치 변화량만을 가지고 중독 공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어택하는 사람들이 생김으로써 포이즈너 오브젝티브로 향하는 이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피처 스페이스에서 어택트 타겟이 잘못 분류되게 만드는, 원래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걸러졌어야 됐는데 빨간색으로 포함되게 만들어버리는 저런 류의 어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 FL이 더 취약하다는 것은 자유로운 참여랑 자유로운 떠남을 허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1 공격에 취약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11 공격은 공격자가 여러 신원을 통해서 가짜 신원을 만들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격에 해당을 합니다. 1이라는 데이터를 7로 레이블링한 사용자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공격을 해버리는 거죠. 포이즈닝 어택을. 이러한 11 공격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짚어서 폴스 골드라고 하는 미티게이션을 완화책을 제시를 합니다. 몇 가지 가정하거나 목표 삼은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이 FL에서 서버 측은 오직 클라이언트들의 SGD 결과에만 접근이 가능하고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시스템상 정직한 클라이언트와 어택을 하기 위한 클라이언트의 비율과 상관없는 그러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습 프로세스로부터의 상태만 이용을 했는데, 클라이언트에 대한 학습률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 학습 프로세스로부터의 상태를 이용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스골드를 제안하게 된 인사이트가 있는데, 정직한 클라이언트와 10일간 사실상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인사이트를 짚고 옵니다. 그레디언트 업데이트의 양상을 보면 정직한 클라이언트들인지 아니면 10일인지 판단이 가능하다는 건데, 연합학습에서 각 클라이언트들의 학습 데이터는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니크한 분포를 가지게 되는데, 반면에 10일은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사한 양상으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이즈닝 어택을 해야 되니까 그 타겟을 오염시켜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모두가 비슷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 양상이 비슷하다라는 게 저자들의 인사이트이고요. 이 유사도는 코사인 유사도를 구해서 수치로서 비슷한지 아닌지를 볼 수 있다라는 인사이트를 제시를 하고요. 이러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각 클라이언트의 학습률을 반복마다, 각 라운드마다 수정을 해줍니다. 이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사해 보이는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제안하는 클라이언트는 11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반영하는 학습률을 줄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습률은 신경망 학습할 때 쓰는 학습률의 개념이 아니라, 용어를 똑같이 학습률이라고 쓰고 있긴 하지만 페더레이티드 러닝에서 글로벌 모델을 업데이트할 때 반영하는 가중치에 해당합니다. 지속적으로 유사해 보이는 업데이트를 제안하는 클라이언트는 글로벌 모델에 반영할 때의 가중치를 줄임으로써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죠.
저자들이 이걸 설계를 하면서 5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첫 번째는 시스템이 공격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FL의 성능을 잘 보존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유사한 방향을 향하는 클라이언트는 잠재적으로 시비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여도 글로벌 모델에 영향을 끼치는 양을 절하할 수 있어야 된다. 아까 말했던 그 학습률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지셔닝 어택이 있는 시빌의 수가 증가하더라도 로버스트해야 된다. 네 번째, 정직한 업데이트와 시빌의 업데이트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시빌은 공격적 목적을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만 정직한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변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우연하게 악의적 행로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연한 악의적 행로랑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시빌과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또 목표로 삼았고,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또는 시빌의 수와 같은, 즉 비율과 같은 그런 외부 과정에 의존하지 않는 알고리즘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풀스골드 알고리즘을 소개를 드리자면, 페더레이티드 러닝 프로토콜에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는 결국 라운드에 따라서 동기적으로 모으고 통합하고의 연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클라이언트별 학습률 알파를 도입을 해서 이 알파를 조정해가면서 내가 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이 클라이언트가 제안한 가중치 변화량을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를 바꿀 수가 있게 되고요. 어떠한 라운드 속에서 인디케이티브한 특징, 대표 특징이라고 의역을 했는데, 대표 특징에서의 업데이트 유사도라는 측면과 과거 반복에서의 히스토리를 이용해서 학습률을 조정을 합니다. 좀 더 살펴볼 건데, 대표 특징이란 거는 여러 피처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유의미한 피처들 몇 개만 골라내서 그 피처 공간 안에서의 코사인 유사도만 따지겠다. 큰 영향력을 주지 않는 피처들은 오히려 노이즈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겠다라는 게 대표 특징의 선출이고요. 대표 특징은 글로벌 모델 출력 레이어에서 모델 파라미터의 크기, 즉 가중치의 크기로부터 찾습니다. 이 출력 레이어의 파라미터는 예측 확률에 직접적으로 상관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대표 특징을 찾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히스토리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인데, 이 각 클라이언트의 업데이트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라운드가 반복됨에 따라서 히스토리가 남습니다. 이 업데이트 히스토리를 가지고 유사도를 측정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각 단계마다 업데이트 방향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각 단계마다 이렇게 판이하게 90도만큼 달라져도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각 단계만 가지고 판단하면 SGD의 변칙성이나 의도적인 회피 때문에 제대로 시비를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 내역을 가지고 계속 벡터 값을 누적해 가면서 코사인 유사도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